하는 김에 다 건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너무도 유명한 키사라기 역입니다. 2채널의 오컬트 게시판에 신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중계하는 스레에 투고되었던 게 지금도 회자되는 도시전설입니다. 항상 익숙할 모 사철에 승차했는데 호련히 나타난 수수께끼 무인역인 키사라기 역에 하차했고, 그 후의 사건이 4시간에 걸쳐 중계된 괴현상. 2004년에 투고되고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인터넷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키사라기 역을 대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떠들던 2채널. 그런데 신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중계하는 스레 26에 기묘한 상담이 투고됩니다.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괜찮으실까요? 올린 인물은 아이디 하스미. 아마 여자이겠죠. 그녀는 언제나의 전철로 귀갓길에 오르던 중 차 안의 모습이 이상하단 것을 깨닫고 2채널의 중계 스레에 그때의 모습을 투고한 겁니다. 그때의 일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집에 돌아가기 위해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의 신하마마츠역에서 23시 40분 발 전철에 승차했죠. 평소라면 5분 정도면 다음 역에 설 테지만 어쩐지 이날은 20분 이상이나 역에서 서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해 주변을 둘러봤더니 5명 정도 타있던 승객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신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중계하는 스레 26에 투고했던 게 모든 일의 시작이 됩니다. 그 후 전철은 한동안 계속 달렸으나 이윽고 멈추는 기미가 보이더니 마침내 정차했습니다. 하스미가 하차한 역명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키사라기 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밖으로 나왔더니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울창한 초원과 산이 펼쳐져 있었죠. 새벽 1시가 넘어 인기척도 없고 주변에는 공중전화나 택시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런 역은 들어본 적도 없고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철로를 따라 걸으면 언젠가는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하스미는 그 철로를 계속해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심야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철로를 묵묵히 걷고 있자 어디선지 모르게 북을 치는 소리와 방울소리가 들려옵니다. 겁에 질려 귀가를 서두르는데 뒤에서 갑자기 철로를 따라 걸으면 위험해. 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영무원이라고 생각해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에는 한쪽 다리가 없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그 후 그대로 사라지고 말았죠. 다시 철로를 따라 걸어가자 아까 들렸던 북소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걸으니 눈앞에 터널이 보여왔습니다. 터널 입구에는 이사누키라고 새겨져 있었죠. 실황으로 인해 2채널 상주자들에게 보고하자 터널을 통과해 달려 등에 응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하스미는 공포를 억누르고 터널을 향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터널을 빠져나간 앞에 낯선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니 가까운 역까지 차로 데려다 준다고 하네요. 아마 거기에는 비즈니스 호텔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스미는 살았다면 안도 했죠. 차에 올라탄 하스미가 어딘지를 물어봤더니 히나라고 합니다. 히나라는 곳은 시즈오카현 후지시의 행정구역 중 하나입니다. 승차했던 신하마마츠에서 120km 이상 떨어져 있어 하스미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차는 점점 산속으로 나아가더니 처음에는 친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던 운전자는 점점 말이 없어지더니 아무 말도 없게 되었죠. 결국에는 중얼대며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스미는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떨어질 것 같아 틈을 봐서 도망갈 겁니다. 여차할 때를 위해 이것을 마지막 걸로 남깁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 이후로 2채널에서 글이 끊어진 겁니다.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글로부터 약 7년이 지난
2011년의 일입니다. 소식이 끊겼던 하스미를 자칭하는 인물로부터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의 일과 후일담이 올라 있었습니다. 친절한 양반이 차로 데려다 주기로 했고 차는 산속으로 나아간 뒤 이윽고 숲속에서 섰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서 빛이 보여왔습니다. 빛이 나는 쪽을 보고 있었더니 안에서 사람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처음 보는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가까이 온 남자는 "왜 여기 있는 거야?" 하며 당황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차에 충격이 가해지더니 순식간에 운전석의 남자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창밖의 남자는 "운전석의 남자는 없앴다. 바로 도망쳐라. 빗속을 향해 달려." 라고 했죠. 시키는 대로 하스미가 빗속으로 달려들어가자 주변 일대가 빛에 휩싸였습니다. 깨닫고 보니 그곳은 나딕은 평소 다니던 역이었습니다. 역 앞에 세워진 차에서는 하스미를 부르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스미의 소식이 끊기고 나서 계속 하스미를 찾던 부모님의 말에 의하면 하스미에게는 하룻밤 사이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마지막으로 글을 올리고 7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스미라고 자칭하는 인물이 당시의 하스미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한 확증은 없어서 이 후일담은 가짜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죠. 이건 여담인데 이 후일담이 올라온 지 2달 후 다른 사람이 전철에서 졸다가 지나친 결과 키사라기역에 도착했다 라며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 트위터에서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어 철도 마니아들이 검증하느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첨부한 인물은 트위터를 비공개로 설정하고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SNS 등에서 키사라기역에 도착했다 라는 유사 투고가 올라와 이 세계의 역에 도착했다 라는 이야기가 넷상에서 지속적으로 회자되었습니다. 마지막 글로부터 14년이 지난 2018년 1월 9일에는 키사라기역의 무대가 되기도 한 시즈오카의 지역신문인 시즈오카 신문 석간에서 엔슈 전철로 키사라기역에 라는 표제를 붙여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키사라기역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믿는 이들을 끌어당기는 끝이 없는 매력을 가진 도시전설인 것입니다. 강간 온라인이라는 만화 사이트에서는 하지마리노 야코레샤라는 작품이 단기간 연재되었으며 키사라기역을 주제로 한 영화도 제작되었습니다. 도쿄 괴담이라는 영화로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투채널의 오컬트판에서 나온 괴담을 드라마화한 투채널의 저주에서는 현세상과는 교신할 수 없지만 왠지 투채널에서만 교신할 수 있는 역이 나오는데 이 키사라기역이 모델이 됐습니다. 주인공은 투채널러의 도움을 빌려 이 세계의 역에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이 작품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키사라기역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이 키사라기역이 있는 곳을 검증했습니다만 하마마츠시의 신하마마츠에서 23시 40분 발 마지막 전철이 있다는 정보로부터 이끌어내 한때 화제가 되었던 역이 엔슈선의 사기노미야 역입니다. 실제로도 키사라기역이 있는 곳을 특정하려고 이 역에 많은 사람이 방문해 주변을 탐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역 주변은 주택가로 하스미가 올렸던 초원과 산이 있다, 나 북소리와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터널이 있다 등의 글이 일치하지 않아 아쉽지만 아니라고 판단되었죠. 이어서 그 후 다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유력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시즈오카현 이와타시의 사철인 고묘 전기철도라는 노선에 있습니다. 이 노선은 꿈의 고속철도라며 쇼와 초기에 개통되었는데 개통되고 겨우 7년 후인 1935년에 폐선이 됩니다.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모든 선이 운행 정지되게 되어 그 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었던 게 폐선이 된 이유입니다. 이 고묘 전기철도에는 약 90년 전에 카기사카역이라는 역이 존재했었고 당시 그 역 주변으로는 하스미의 정보에 있던 초원과 산이 철로변 일대에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철로상에는
이오리 터널이라는 터널이 실제하고 있어 하스미가 올렸던 터널이 있다라는 정보와도 일치하죠. 신기하게도 키사라기역과 카기사카역, 이사노키 터널과 이오리 터널, 왠지 어감이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혹시 하스미는 90년 전으로 타임슬립해버린 걸까요? 북소리나 방울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시골길을 걷는 모습을 떠올리면 정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기하고 낭만이 흘러넘치는 이야기네요. 하지만 키사라기역의 존재가 알려진 지금에도 그 역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완전히 특정되지는 못했으니 향후 나올 정보에 기대도 됩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철도 관계자 중에서 키사라기역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키사라기역이 선로상에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겁니다. 다만 실제하고 있지 않은 이 세계의 공간에 오고 말았다 하는 유사 증언도 많아서 그런 괴현상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평소에 이용하는 익숙한 전철이나 버스에서 문득 깨닫고 보니 차창밖의 풍경이 다르다거나 드라이브 중에 같은 길을 무한 루프하거나 했을 때는 키사라기역을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의 행동에 따라서 원래의 세계로 못 돌아올 가능성도 있으니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사라기역의 전체 줄거리를 상세하게 펼쳐보겠습니다. 물론 구독자님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재미삼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 1월 8일 23시 14분 투채널에 신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중계하는 슬에 26에 평소처럼 댓글이 난무하던 중 어떤 상담 내용이 투고됩니다.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괜찮으실까요? 투고자의 아이디는 하스미라고 칭했습니다. 아마 여성이겠죠. 실황 형식이라서 게시판에 들어와 있던 투채널러들이 즉시 반응. 일단 빨리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투고자인 하스미는 거기에 대답합니다. 아까부터 모 사철에 승차하고 있는데요. 뭔가 상태가 이상합니다. 이상한 체험이나 괴현상에 굶주린 투채널 주민들은 이 댓글을 주목합니다. 참가자들은 게시판에 어떤 식으로든 글을 올려주지 않으면 하며 조르는 글을 올립니다. 하스미는 차 안의 모습이나 상황 등을 간략하게 올립니다. 항상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전철인데요. 조금 아까부터 20분 정도를 역에 서질 않아요. 평소라면 5분 거리이고 길어야 7, 8분이면 정차하는데 멈추질 않습니다. 승객들은 저 말고 5명이 있는데 전부 자고 있어요. 하스미는 귀가를 위해 시조과현 하마마츠시에 실제하는 신 하마마츠역에서 23시 40분 발에 항상 이용하는 전철에 승차했습니다. 그녀의 말로는 평소 이용하는 이 전철은 이케야 5분 정도면 다음 역에 정차할 텐데 왠지 오늘은 20분 이상을 계속 달리고 있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승객 모두가 자고 있다는 것이었죠. 거기서 투채널에다 상담을 올렸다고 합니다. 상담을 받은 투채널의 주민들은 특급이나 잘못한 거 아니야? 일단 상황을 올려봐 등등 반응하며 댓글을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하스미는 이렇게 말했죠. 지적하신 대로 잘못 탔을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또 이상한 것 같으면 상담받고 싶어요. 평소에 전철에 탈 예정이었지만 피로로 잘못 타버린 것일지도 라는 이야기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체험이 시작된 것은 여기서부터였죠. 걱정이 된 투채널러들은 일단 제일 끝에 있는 차량으로 가서 차장을 만나보는 건 어때? 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스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멈출 기미가 없으니 조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때의 시간이 23시 44분. 하스미의 댓글을 기다리는 동안 게시판에서는 억측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노선과 승차한 역명을 우선 써봅시다. 전철이 계속 달리고 있다는 건 당연히 앞에 가는 전철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잖아. 차간 거리가 넓은 운행 편수가 적은 노선이 아니라면 말이야. 흥미진진한 투채널러들의 댓글이 난무하던 중 하스미가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라인드라고 할까요? 창문에 가름막이 있어서 차장도 기관사도 안 보이네요. 노선은 시조카현의 사철입니다. 이때 시간이 정각 12시. 평소라면 벌써 하차해서 집에 돌아갔을 텐데 시간은 밤 12시를 넘어 날짜는 2004년 1월 9일이 됩니다. 차장실을 보러 갔던 하스미의 말로는 운전석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랍니다. 단 몇 명의 잠에 든 승객을 태우고 시간도 늦은 밤, 게다가 기관실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니 정말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하스미가 걱정이 되어 온 투채널의 주민들은 철도회사에 전화해봐. 창문을 두드려보면 어때?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실황 형식의 스레라서 하스미는 시키는 대로 기관실 창문을 두드려보았죠. 그러자 창문을 두드려봤습니다만 답은 없었어요. 이때 시간이 12시 8분. 창문을 두드려도 반응하지 않는 기관사. 대체 뭐가 운전하고 있는 걸까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듣게 된 투채널의 주민들은 일제히 하스미에게 물었습니다. 몇 시에 출발하는 전철을 탄 거야? 조금 용기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다른 승객에게 상황을 말해본다면? 차창으로는 밖이 안 보여? 지나가는 역 이름이라든가. 10분 남짓 지났을 무렵 하스미에게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터널을 나와서 조금 속도가 떨어졌어요. 평소에는 터널 같은 건 없었는데 신하마마 지역에서 출발한 전철입니다. 평소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터널을 지나 불안한 기분으로 차 안을 걸어다니는 하스미. 분명히 신하마마치에서 출발하는 전철에 올랐을 텐데요. 그러나 아무리 가도 전철은 전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몇 분 뒤 하스미에게서 의외의 댓글이 달립니다. 멈출 것 같아요. 역처럼 보입니다. 이때의 시간은 12시 23분. 지금 키사라기역에 정차 중인데 내려야 할까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역인데. 멈출 기미가 없던 전철은 아무런 전조도 없이 정차했습니다. 평소라면 5분 정도면 멈출 전철은 23시 40분부터 12시 25분에 올린 댓글 시간까지 45분은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정차한 역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역 이름이었죠. 그 이름은 키사라기역. 실제하지 않는 역인 키사라기역. 내리고 말았습니다. 무인역이네요. 제가 탔던 전철은 11시 40분이었던 거로 생각됩니다. 이때의 시간은 12시 25분. 불안 속에서 하스미는 낯선 역에서 내리고 맙니다. 역명을 들은 투채널러들은 모두 검색해봅니다. 그러나 그곳은 인터넷 검색어로도 나오지 않는 역명이었죠. 걱정이 된 모두는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키사라기역은 안 나와. 키사라기는 히라가나로 돼 있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야? 경찰서로 갈 일도 아닌 것 같네. 하지만 낯선 땅이라니 무섭다. 그러자 하스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려고 시간표를 찾는 중인데 없어요. 전철은 아직 서 있는데 다시 타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쓰는 동안 가버렸네요. 무심코 내린 하스미는 역내의 시간표를 찾으면서 불안해져 다시 한번 올라타는 게 좋을까 하고 댓글을 쓰는 동안 불행하게도 전철이 출발해버린 겁니다. 잠시 후 하스미에게서 다시 댓글이 달렸습니다. 집에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는데요. 키사라기역 위치를 부모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도로 알아보고 오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무섭죠? 두려워진 하스미는 집에 전화를 해봅니다. 그러나 전화는 연결된 거죠. 전화를 받은 부모님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데리러 와줄 것을 부탁해보지만 부모님도 키사라기역이 어딘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지도를 조사한 뒤 데리러 온다고 해서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 무렵. 부모님도 필시 걱정이 될 겁니다. 투채널의 주민들은 하스미에게 일제히 물어봅니다. 근처에 공중전화 있으면 전화번호부에서 택시회사를 찾아서 전화해봐. 다른 사람은 어땠어? 내린 건 너뿐이야? 나도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키사라기역이라는 역명은 나오질 않았어.
신하마마치 언저리에 있는 게 틀림없어? 투채널 게시판을 확인하며 역내를 걸어가며 하스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중전화는 찾아봐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내리지 않아서 지금 저 혼자입니다. 영명은 히사라기가 틀림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투채널 주민 중 하나가 이렇게 씁니다. 지금 살짝 조사해봤더니 귀신 귀라고 쓰고 이걸 키사라기라고 읽네? 귀신역이라고? 무서워. 귀신 귀자는 읽는 방법이 오니야나기, 키사라기, 미니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키사라기역을 한자로 하면 귀역, 즉 귀신역이라고도 쓰여진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달력의 2월을 가리키는 여월을 키사라기라고 읽는데 음력 2월 15일 석가모니의 입적일에 옷을 갈아입힌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투채널 게시판에서는 하스미를 걱정하는 자들과 이건 주작이라는 자들의 의견이 나뉘어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죠. 그러는 사이 하스미에게서 댓글이 달립니다. 맞아요. 패닉이 돼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철로를 따라 걸으면서 부모님 전화를 기다립니다. 아까 핸드폰 서비스로 타운 정보를 조사해봤습니다만 자꾸 제가 있는 지점이 에러가 납니다.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그것을 본 투채널의 주민들 중 하나가 이렇게 물었죠. 주변은 어떤 곳이야?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산이 보인다든가 말이지. 밭이 있다든가 온통 초원이라든가 바다가 보인다든가 그런 특징을 알려줘. 인터넷으로 조사해봐도 나오지 않는 영명입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질문이겠죠. 질문에 대해 하스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처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초원이나 산이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철로를 거슬러 가면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작이라고 생각해도 좋으니까 다시 곤란해지게 되면 상담해도 되겠습니까? 역을 나가자 울창한 초목과 멀리서는 산 그림자가 보여올 뿐으로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낯선 역이라고 해도 역을 떠나지 않고 아침까지 기다리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하스미는 키사라기역을 나와 걸어서 돌아가기로 했던 겁니다. 주작이라며 남의 일처럼 떠드는 사람들도 있는 와중 하스미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입을 모았죠. 하스미 씨, 부탁이니까 택시를 불러봐요. 이런 시간에 섣불리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휴대폰은 터지는 거야?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쪽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경찰을 부르면 한방 해결될 텐데. 그러자 거기에 답하는 것처럼 하스미에게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서로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어딘지를 모르겠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서 조금 저항감은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이때의 시간은 1시 30분이었습니다. 어둡고 조용하며 아무것도 없는 철로 옆 시골길을 터벅터벅 계속해서 걷던 하스미는 생각난 듯 110번으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아무래도 전화는 터지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걸어갑니다. 투채널의 주민들이 억측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던 25분 뒤 하스미로부터 댓글이 달립니다. 110번으로 걸어서 열심히 현재 상황을 설명했지만 결국 장난 전화라며 혼나고 말았어요. 무서워서 사과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시간이 1시 55분이었습니다. 멀리서 북소리 같은 게 들리고 거기에 섞여서 방울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요. 솔직히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때가 1시 57분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딱 축 3시. 철로를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인지 멀리서 북을 치는 소리 같은 것과 딸랑딸랑하는 방울소리 같은 게 들려온다고 합니다. 투채널의 주민들도 역시 북소리하고 방울소리? 이런 한밤중에 축제라고? 등등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보질 못하겠어요. 이 글에 반응했던 투채널의 주민들은 달려!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라는 글과 아무래도 역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글들로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자 몇 분 뒤 하스미에게서 글이 달립니다. 이봐, 위험하니까 철로 위를 걸어가면 안 돼. 라며 뒤쪽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쳐서 영무원인가 생각해 돌아봤더니 10m 정도 뒤에 한쪽 다리만 있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만 사라져버렸어요. 이젠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백귀 야행이야. 돌아보지 말고 뛰어. 하며 투채널의 주민들은 답합니다. 그러나 피로에 지친 하스미는 더 이상은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어요. 북소리 같은 소리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시간은 2시 13분이었습니다. 벌써 2시간 가까이를 낯선 밤길을 계속해서 걷던 하스미에게 한계가 오고 있었습니다. 4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아침이야. 그때까지 파이팅이야. 라는 응원도 있는 반면 이봐, 달리라고. 뛰어, 못 쫓아오게. 라며 부추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투채널의 주민은 이렇게 말했죠. 하스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유감스럽게도 당신이 쓴 글에선 사람의 느낌이 나질 않아. 자각하지 못하면 성불할 수 없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스미는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넘어진 상처에서 피도 나오고요. 부러진 하이힐도 꼭 갖고 있어요.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밤길을 계속해서 걷는 본인과는 다르게 투채널 게시판에서 상태를 지켜만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계에서 헤매는지도 모를 하스미에게서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도 무리한 이야기는 아닐 거라 봅니다. 그러던 중 게시판에서 묘하게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처럼 유도하는 댓글도 많이 보이게 되죠. 맨발이라도 달려! 살고 싶으면 달려! 아픈 건 거기서만이야! 뒤를 돌아보지 마. 역도 전철도 이미 사라져버려. 이젠 이 세상에는 없어. 터널 넘어 산자들의 세계로 달려. 반복한다. 이미 역은 사라졌어. 뒤로 돌아갈 때가 아니야. 터널을 빠져나가. 이승으로 달려. 일단 터널을 빠져나가면 안전할 거라 봐. 터널을 나가면 바로 신고하고 보호받길 바래. 그러자 15분쯤 지났을 무렵 하스미의 댓글이 달립니다. 집에 전화했어요. 아빠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소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때의 시간은 2시 35분이었습니다. 섬뜩한 북소리도 다가오고 거기다 댓글을 보고 불안해진 하스미는 다시 부모님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 위치가 지도에 없는 이상 부모님이 알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이대로 멈춰 있을 수도 없어 하스미는 터널을 향해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자 10분 뒤 하스미에게서 보고의 글이 올라오죠. 어떻게든 터널 앞까지 왔는데 이름이 이사누키네요. 소리도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터널을 빠져나가 보려고 합니다. 하스미가 무사히 터널을 빠져나가면 다시 한번 글을 올리겠습니다. 이때의 시간이 2시 45분. 터널의 이름은 이사누키. 재차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 않는 수수께끼의 지명이었죠. 밤길을 걷다가 겨우 도착한 터널이었지만 인기척이었고 괴이한 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평소라면 들어가기조차 주저할 만하겠지만 그런데 여기서도 게시판에서는 터널로 이끄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전철도 역도 이미 없어. 돌아갈 때가 아니야. 널 쫓는 사람도 없어. 들리는 북소리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과거의 환상이다. 터널 반대편으로 달려. 멈춘다면 어떤 세상도 아닌 곳에 빠져 신음하게 될 뿐이야. 25분 뒤 하스미에게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터널을 빠져나가 댓글을 달 때까지 걸린 시간이 25분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긴 터널이었을까요? 터널에서 나왔어요. 근데 앞에 누가 서 있네요. 조언해 주신 대로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눈물로 얼굴이 엉망이라 하스미를 귀신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때의 시간은 새벽 3시 10분이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간 곳에선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귀신으로 착각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하스미였지만 제 3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터널 앞에 서 있는 인물 쪽이 귀신일 것 같습니다. 그 글을 본 투채널의 주민들 중에서는 기다려 하스미, 가지마 하는 댓글이나 멈춰, 위험해 그거 등등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스미는 터널을 빠져나가도록 인도한 것에 대해 감사할 뿐이었죠. 몇 분 뒤 하스미에게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걱정키쳐 미안합니다. 친절한 분으로 근처 역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게 있다는데요.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때의 시간은 새벽 3시 20분이었습니다. 터널 앞에 서 있던 인물은 친절한 분으로 근처 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조금 아까 밤길을 걷고 있을 때 하이힐이 부러지고 말았다 라는 댓글을 달던 것에서 하스미는 여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새벽 3시를 넘어서 친절해 보이기는 하지만 낯선 사람의 차에 올라탄다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공포와 불안으로 피로에 찌든 하스미에게 냉정한 판단이 나올 수도 없으니 그냥 차에 올라타고 맙니다. 여기가 어딘지를 여쭙더니 희나라고 하시는데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만 이때의 시간은 3시 29분. 몇 분 뒤 하스미에게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금 있는 곳을 물었더니 희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희나라는 지명은 확실히 존재하는데요. 장소는 시조과현 후지시에서 탄 신 하마마치역에서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투채널의 주민들도 역시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러자 하스미에게서 댓글이 다시 달렸습니다. 아까보다 점점 산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차를 세울 장소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때의 시간이 새벽 3시 37분이었습니다. 살았다고 안도한 것도 잠시. 하스미를 태운 차는 역은커녕 산길을 나아가더니 점점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절해 보이던 인물도 말을 걸어도 아무 대답 없이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젠 배터리도 다 됐어요. 이 사람 이상합니다. 그래서 틈을 봐 도망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부터 영문 모를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일단 이것으로 마지막 댓글을 올립니다. 이때 시간이 3시 44분이었습니다. 이 3시 44분의 댓글을 마지막으로 하스미의 소식은 사라지게 됐죠. 이 이후로 게시판에 상주하던 투채널의 주민들의 억측이나 다른 게시판이 차례로 생겼습니다만 하스미에게서의 댓글은 끊어지고 어느새인가 도시전설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밌게 보셨는지요? 하스미는 7년 후 정말로 다시 돌아왔고 그 7년이 하스미에게는 하룻밤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하스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 억측과 말 같지 않은 쓰레기 영화, 드라마들로 이 도시전설이 많이 망가졌다고 보는데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건드리지 말고 놔두면 엄청난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비약과 어줍지 않은 상상력으로 망쳐버리는 현 일본 공포계의 현실. 이것은 정말 귀를 환하게 만듭니다. 주온이나 링을 봤을 때 느꼈던 그런 신선했던 공포는 이젠 일본 영화에선 찾아볼 수 없는 걸까요?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